저는 묵호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신설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묵호고등학교 부회장이자 경희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상윤입니다. 저는 묵호고등학교에서 3년 다녔던 졸업생 이서연입니다. 저는 에너지공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이 에너지공과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미래 비전이 있겠다 싶어서 이 학과를 선택하고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대학이기 때문에 아직 과가 안 정해졌어서 그냥 저는 경인교육대학교를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일단 무역학과를 진학하게 됐고요. 외국인이랑 제가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글로벌한 학과를 좀 찾아보다가 무역학과를 발견하게 돼서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요즘에는 공주가 굉장히 되고 싶고 이유는 이제 대학교 가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좀 예뻐지고 싶기 때문에 전 공주가 되고 싶습니다. 잘못 들었나 했어. 저는 수시다. 솔직히 말하면은 수능을 말아먹었어요. 이번 수능이 어렵기도 어려웠는데 긴장을 많이 해갖고 수능을 말아먹었는데 아무래도 묵호고등학교 특성상 수시가 좋아서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MBTI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INFJ이고요. 인프제입니다. 좀 열정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계속 하는데 실증 나면 금방 포기하고 또 하기 싫은 게 있으면 그냥 시작도 안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에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을 다녔고요. 그래서 수학학원에는 한 학기 선행학습을 했고 영어학원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학습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은 수학만 거의 예습을 했고 다른 거는 아예 안 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교 목표도 생기고 수능 최저 등급도 생겼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선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수업만 듣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서 수능을 보려면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다니면서 수능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일단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그냥 학교 끝나면은 집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그냥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고 교과서나 EBS 인강 정도로 그냥 보고 공부를 했고 한 시험 2주 전 그때는 제가 공부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국어는 자신이 없어서 교과서 정도만 읽었고 수학은 3학년 1학기를 예로 들자면 확률과 통계를 했거든요. 확률과 통계를 했는데 그때는 교과서를 포함해서 다섯 권 정도를 문제집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최대한 약간 말하는 형식으로 본문이 있으면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했고 약간 어려운 문법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찝어주는 그런 문장 같은 거 3-4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그거는 외우고 다른 거는 그냥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는 퀴즐렛을 활용해서 학교에 걸어갈 때나 쉬는 시간에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했던 거는 그냥 수업을 듣다 보면은 쌤들이 뭔가를 던져요. 근데 던지는 거 있으면 그냥 그것만 메모해 놓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훑어보고 시험 보고 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일단은 교과서를 이건 좀 약간 정석적인 것 같긴 한데 교과서를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서도 교과서에 나온 그런 지문 같은 거를 진짜 그냥 틈틈이 계속 한 5번, 6번 정도 본 것 같고, 저 수학을 또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교과서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교과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이 진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가가지고 계속 여쭤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게 혼자 공부하게 되면 되게 졸리고 재미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투명 사람한테 계속 설명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졸릴 그런 틈도 되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학습 효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아침부터 할 때는 한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로 공부를 했고, 막 놀다가 공부할 때는 3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루틴은 제가 이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9월 때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 한국지리 과목을 이제 공부할 때 그 김인혜 선생님께서 주신 공책입니다. 그래서 이 공책을 갖다가 제가 플래너로 활용을 해서 수능 전날까지 제가 이 플래너를 하루도 빠짐없이 적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전에 플랜을 이렇게 다 쓴 다음에 한 번 하면 동그라미 하고 하면 동그라미 해서 다 동그라미를 채우자는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제외하면은 순수 공부 시간은 한 3-4시간 정도.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독서실 가서 독서실에서 저녁 먹고 공부하고 집 가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학원 다니는 그 숙제를 열심히 했고 수업을 잘 들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요. 대답 열심히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대답을 하려면은 이게 수업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습 시간에 아침에 그 잠깐 주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학교 가면은 시끄러워요. 애들이 막 떠들고 남자애들은 막 갑자기 무슨 이상한 팔씨름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는 그때 뭘 했냐면은 그때 수학을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그럴 때 많이 했던 것 같고, 쉬는 시간 틈틈이 뭐 암기 과목 외운다던가 아니면은 수학 문제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량은 보통은 한 2주 정도 되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정신 차려서 하는 거예요. 2주에서 한 1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슬럼프가 정말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하자 생각해서 맨날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초반이고 나중 가니까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진짜 대학교를 가고 싶은 건가?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날에는 그냥 공부를 하지 않고 멈추고 뭐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뭐 스포츠, 운동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고, 그때는 그냥 슬럼프가 온 날은 공부를 안 하고 다음 날로 미뤄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실 다녀서 이제 너무 손에 안 잡히면은 그냥 친구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코누나 가자 뭐하냐 해서 끌고 나가서 그냥 실컷 놀다가 스트레스 좀 풀고 와서 이제 다시 앉아서 하면 괜찮더라고요. 항상 공부가 하기 싫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엄청 징징댔던 것 같아요. 진짜 공부 솔직히 너무 재미없고 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런데 그냥 하기 싫을 때는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하기 싫을 때 억지로 붙잡고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딱 오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 알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10점 만점 중에 8점 정도를 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2점을
뺐잖아요. 2점을 뺀 이유가 제가 1학년 때는 공부를 시험 기간에만 거의 벼락치기식으로 공부를 했고 거의 수업 시간에 엄청 자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놀다가 학교 그 수업에 늦고 아침에도 지각 엄청 하고 그랬던 1학년 생활이 생각이 나서 2점을 뺐고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워서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9점? 9점 정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살짝 아쉬웠던 게 1점이 2학년 때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서 저거 진짜 확 무너졌거든요. 그때 좀 빨리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없잖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정신을 잘 차려야 하지 않을까. 그거 빼고는 그래도 이 정도 성적이면 만족하고 친구들도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고 저 학교도 개근을 해가지고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7점 정도? 일단은 교우 관계는 크게 나쁠 게 없었던 것 같고요.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수능을 망쳤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만 일찍 할 걸, 1학년 때 놀지 말 걸,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저는 3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입생, 이제 올라오는 1학년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그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도 1학년 때는 당연히 놀았어요. 그렇게 놀다가 제가 후회를 했거든요. 1학년 때 만약에 공부를 정말 내려놓고 논다면은 만약에 등급이 5, 6, 7 뭐 아니면 7, 8, 9등급까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2학년 때 정신 차리고 2학년 때 1등급, 3학년 때 1등급을 해도 평균적으로 3등급이 최대이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첫 단추를 잘 깨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뭐든지 다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다양한 경험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게 하다 좀 자신감이 없어도 용기를 내고 하다 보면은 그게 실력이 되고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번 수험생 고3 수험생이 되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대학을 넣을 때 하나 정도는 엄청 높은 대학교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고 제가 좋게 말하면 6개 대학을 다 붙었는데 나쁘게 말하면 좀 대학교를 낮췄었어요. 그냥 다 붙을 수 있게. 왜냐면 좀 떨어지는 게 두려웠고 그래가지고 낮게 썼는데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갈 대학교도 저한테는 엄청 큰 기적이지만 더 높은 대학교를 쓸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대학교 하나 정도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코고등학교 학생분들께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트러블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한테 한마디만 해줄게요. 1학년 때 놀지 마. 진짜 후회해. 진짜. 저가 무슨 뭐 별거 아닌데 해주고 싶은 말이 일단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방탄소년단 같긴 한데 아니 왜 그러냐면 솔직히 다니면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 막 연애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막 공부도 잘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고민이 많아요. 이게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지? 남들은 다 예쁘고 막 연애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약간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자신을 많이 사랑해라. 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공주는 아니지만 공주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자기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말로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신? 저 내신? 최종 등급 최종 등급 1점 중반 1.3? 1점 중반대였어요 쌤. 1.3 그 윗선배고 조심스럽게 내신이 몇 등급이셨나요? 최종 1점 초중반 때 아 그래? 1점 초중반 너가 1이나 돼? 제 담임쌤 아니었어요? 맞아. 고등학교 성적은 일단 1학년 때는 한 2.23 정도였고 2학년 때는 1.2에다가 3학년에는 한 과목 빼고 다 1등급 받아서 3년 평균 1.6 정도 나왔고 수능은 영어는 2등급, 한국지리는 하나 틀렸는데 아쉽게 2등급이 나왔고 한국사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여기 생기부가 저 그날 너무 피곤해서 꼼꼼하게 안 보고 갔는데 갑자기 그 음악에서 무슨 어떤 걸 설명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이거를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악기 다룰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기 다룰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막 리코더 잘 못 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같은 거 잘 칠 수 있냐 해가지고 저는 리코더 좀 불고 캐스터네츠나 뭐 트라이앵글 좀 탬버린 좀 잘 흔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당황하시고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냥 뭐라도 일단 얘기해야 돼요. 이내쌤, 저 상윤이에요. 좀 부끄러운데 오늘 선생님 오실 줄 알고 좀 생각하면서 왔는데 쌤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선생님이 주신 플래너도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이거를 그 선생님이 주셨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제가 생활하다가 방학 종강하고 오면은 선생님 밥 한 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너무 낯을 가려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얘기도 많이 못했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표현하지 못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